좀 쉬었고, 우리가.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가게 될 거는 이제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입니다. 아유, 네. 피디님이 지루해 하셨어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피디님께서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.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. 워낙에 외우는 거 싫어해요.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시고. 근데 이거는 알아둬야 된다. 자,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인데 이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형광펜 주어를 생략시켜야 맞는 구문이 바로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를 생략시킨다라는 건 그 의미상의 주어가 동일했을 때 생략하지만 요 경우는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생략시켜야 맞는 구문이다. 자, 보십시다. 자, considering his age, he looks so young. 그랬죠. 그럼 봐봐.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는 어린 것처럼 보인다. 자, 그의 나이를 고려하는 거 지금 considering에 상관 펼쳐놓으시고요. considering이면 뭐겠어? 그 앞에 있는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다라는 기본적 개념이 성립되겠죠. 근데 그가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는 어린 것처럼 보여? 아니죠. 우리가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또는 너가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내가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는 어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. 그러면 분명히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는데 생략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고 학교 내신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.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랬을 때 뭐다? 주절의 주어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다? 생략시켜야 맞는 구문을 우리는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요 컨시더링은 아셔야 된다. 그래서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는 어린 것처럼 보여. 그 밑에 considering 또는 generally, frankly, strictly speaking 있죠. 그래서 엄격하게 말할 때 또는 뭐야? 솔직하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그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. 똑같은 주어가 있다. 자, 밑에 보세요. Generally speaking, Japan is a rich country. 자,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본은 부유한 국가야. 자, 일본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본은 부유한 국가라고 이야기해? 아니잖아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,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본은 부유한 국가라고 이야기하죠. 그쵸? 그랬었을 때 그러면은 이 의미상의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?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생략을 했다고. 요건 예외인 거예요. 외우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judging from 이라는 거 뭐야? 몸으로 판단하건대죠. 자, judging from his accent. 그의 억양으로부터 판단해보건대 그는 he must be an Englishman. 그는 영국인임에 틀림없어. 자, 그가 그의 억양으로 판단해요? 내 억양은 이거기 때문에 난 영국인임에 틀림없어. 그러지 않잖아요. 내가 그의 억양을 듣고 당신이 또는 그들이 우리가 그의 억양을 통해서 판단하건대 라고 했을 때 의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르겠죠, 의미상이. 근데 뭐 한다고? 생략한다고요. 자, 그 다음에 알아두실 거 tal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알아주셔야죠. 그래서 만사를 고려하건대 이런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무인칭 독립 분사가 아니면서 주절의 주어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던 게 뭐예요? 의미상이 동일할 때 생략했죠. 자, 보십시다. As it was a fine day, we went on a picnic. 자, 앞에 있는 경우의 케이스는 considering이나 judging이나 speaking이나 talking all thing into consideration은 무인칭 독립 분사이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생략해줬지만
지금 이 문장의 경우 아까는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한 문장의 개념에 위배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다? 접속사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다? 분사구로 난 접속사를 써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했었죠. 그랬었을 때 이거를 it을 만약에 생략을 해버리면 이때 뭐가 돼요? being a fine day we went on a picnic. 자, 화창한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갔습니다라는 표현이 되죠. 자,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이런 거예요. being a fine day라는 표현을 썼어요. being a fine day라는 표현을. 자, 그러면 의미상에 얘가 지금 생략됐다는 건 얘가 동의한데 우리가 화창한 날씨야? 우리는 화창한 날씨야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it과 we는 의미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? 요렇게 it을 사용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은 현대 영어에서는요. 이렇게 못 써요. 쓰면 안 돼요.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래요. 그러니까 쓰세요. 근데 원래는 안 돼요. 그렇게 안 된다고 그 학자들끼리 다 논의 끝났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면요. 그냥 원래대로 이걸 쓰는 게 맞거든요. 원래는 그게 맞아요. 근데 그냥 우리는 어쨌든 교과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내신 뭐 가지고 선생님 이건 틀린 문장이니까 맞게 해주세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과 과정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틀린 문법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렇게만 알고 계셔서 그래서 뭐다? 거기서 보시면 it being a fine day, we went on a picnic 해야 된다. 그래서 컨퍼런스 보면 being a nice weather, we went on a picnic 하면 틀리는 게 우리가 화창한 날씨가 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예요? it being a nice weather, we went on a picnic 해야 된다. 그렇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배웠습니다. 자, 8번 부대 상황. 별표 3개 해주세요. 이 부대 상황에 대한 내용은 문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우리가 많이 파악해야 되는 정말 중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. 부대 상황. 그래서 이 부대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뭐뭐 하면서, 뭐뭐 하는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의 케이스들인데요. 자, 보십시다. 이건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밑줄이 또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도 달라집니다. As I was bandaged, I could not write properly. 자, 이 문장도 역시 우리가 분사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그냥 갈게요. 뭐가 되는 겁니까? 접속사 지워줬죠? 의미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? on I죠. 그 다음에 수동이니까 being bandaged인데 being 생략 가능하죠?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on I being bandaged. I could not write properly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on I bandaged 밑에 보시면 on I bandaged I could no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주고 싶지 않고 뭔가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. 뭔가 더 생생한 느낌을 주고 싶어.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with 명사 분사구입니다. with 명사 분사구. 중요하죠. 근데 이거를 쓸 때는요,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. 잘 들으세요. 첫 번째 조건은요, 분사구를 만들려는 주어 있죠. 분사구의 주어와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
첫 번째 조건이 서로 달라야 한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. 분사구가 주절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그래서 이 구문 수업에서는 이 분사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최대한 잘 배우게 되는데요.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더라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설명할 때 더 하겠지만. 자, 요거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보십시다. 뭐냐면요.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까 전에 문장 봤을 때 As an eye was bandaged, I could not lie properly 라고 하는 게 있었죠. 근데 지금 보세요. on eye에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eye에다가도 밑줄 그어보세요. 그랬을 때 이때 뭡니까? 첫 번째 조건 분사구를 만들려는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거죠. on eye와 eye는 다르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케이스에 한해서 어떻게 쓴다? with on eye bandaged. I could not write properly가 되는 겁니다.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? 나는 적절하게 쓸 수 없는 거죠. 되셨어요? 무슨 말인지?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? 이 주절에 대한 내용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죠. 그럴 때 with 명사 분사구문을 쓴다는 겁니다. 왜냐면 이 부대 상황이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는 상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면 어법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. 첫 번째,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밑줄을 잘 그어줘요. 이렇게 눈이 붕대를 감겨졌기 때문에. 눈이 스스로 붕대를 감고 있지 않죠? 눈알이 나와서.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. 두 번째, 이때는 뭐예요? 얘와 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. 자, 만약에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느냐.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질 땐 다르다는 겁니다. 이때까지 밑줄이 그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얘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랑 동일하니 동일하지 않니를 확인하는 거죠. 동일하지 않는구나라는 거 첫 번째 확인. 두 번째는 뭐예요? 얘와 얘가 서로 어떻다는 거, 그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. 그걸 우리는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밑줄 어법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고요. 서술형 문제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런 거예요. 원래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as an I was bandaged죠. 그럼 봐봐. 이거를 원래 분사구로 만들게 되면 몇 글자예요? an eye bandaged로 만들 수 있죠. 그쵸?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이거를 빈칸을 딱 3개만 줘요.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근데 만약 빈칸을 4개를 줬어요. 그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? with an eye bandaged. 그래서 총 4글자인 거죠. 그러니까 조건형 서술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렇게 출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이렇게 4글자 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분사구의 학습 포인트는 서로의 문장을 변환시킬 수 있는가. 그리고 이 동사가 현재 분사인가 과거 분사했을 때 그 해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시면 된다. 그래서 보게 되면 He took a walk with his dog following behind 이렇게 돼 있죠. 그는 산책을 합니다. 자, with his 그의 강아지가 뒤를 쫓아가는 채로. 그랬을 때 he와 his dog는 의미상으로 다르죠. 그러니까 1번 조건 충족했죠.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뭐야? 그의 강아지가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는 산책을 합니다. 했을 때 그 그림이 뭐예요? 그 배경이 되고 있죠. 그랬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될 때 믿으면서 분사구문 된다. 이제 출제가 되면 이제 following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뭐야? following이냐, pp냐, ing냐, pp냐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he is thou부터 following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까지 파악을 하겠죠. 절대 의미상이 동일한 것 같은 경우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자, 역시 밑에 he was watching TV with his arms folded.
그는 TV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의 팔을 어떻게? 접은 채로. 이렇게 단 채로. 굽힌 채로. 그랬을 때 그의 팔이, arms들이 어떻게? folded 된 거죠. 얘네들 스스로 folding 하고 있지 않겠죠? 접고 있지 않겠죠?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? folded가 된다. 그랬을 때 주절의 주어인 he 형광펜, his arms 형광펜 쳐놓고 뭐요? he와 his arms가 돼 있죠. 의미상 서로 다르죠. 그리고 접은 채로 TV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작이 어떤 배경이 되고 있죠.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해오셔야 되는 건 실전 적용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오셔야 합니다. 이 실전 적용 문제와 실전 적용 문제 2는요, 우리가 앞에 외웠던 내용 70%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, 30%는 뭐예요?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 1번부터 10번, 그리고 실전 적용 문제 1번부터 4번 총 14문제밖에 안 되는데, 그거를 잘 풀어오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렇게 해서 우리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